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정주행 부탁드리며 유튜버의 관점은 참고만 하실 뿐 여러분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도구로 쓰시면 안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린 여러분들을 위한 코인 교육 영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멤버십 특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구독자라면 다 볼 수 있으니깐요. 구독, 알림 하셔서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가 아니면 영상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렉트 캐피털의 트위터 자료인데요. 렉트 캐피털은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가상화폐 트레이더이자 그가 분석한 내용이 언론 등 많은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건드린 뒤 이후로 형성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유지되는 한 와이코프 상승 패턴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와이코프 상승 패턴을 보고 가겠습니다. 와이코프 상승 패턴을 보면 스프링 단계를 지나 테스트로 접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프링, 테스트, 그 다음 상승, 다시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와이코프 상승 패턴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직 와이코프 상승 패턴이 유효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도 현재까지는 와이코프 상승 패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허나 저점을 깨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다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잭 멜런스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을 저격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미국 고객들에게 거의 0에 가까운 가격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인베이스와 스퀘어스 캐시앱, 페이팔 등 기존 업체들에게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을 도운 곳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시카고 소재의 스타트업인 스트라이크는 자신들이 영업하는 48개 주와 그 밖의 미국 관할 지역에서 BTC 거래를 중개할 경우 0.3%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할 것이라고 목요일날 밝혔는데요. 이에 비해 올해 나스닥 상장된 코인베이스는 결제 수단과 거래 규모에 따라서 최대 3.99%를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의 설립자이자 CEO인 잭 멜런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베이스 본사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코인베이스 수수료는 미친 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처럼 스트라이크의 새로운 서비스가 널리 취득되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거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증권 중개 앱에서도 수수료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트위터 CEO로 잘 알려진 잭도시 결제회사 스퀘어가 제공하는 캐시앱은 비트코인 구매 수수료로 약 2.2%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완 비트코인은 가입 플랜에 따라 0.99에서 2.29% 수수료를 부과한다는데요. 페이팔은 25달러 미만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 균일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서는 1.5에서 2.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잭 멜런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스트라이크의 새로운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대한 스프레드 비용만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서비스가 몇 주 안에 공개될 거라고 블로그에 썼습니다. 저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연설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가성비가 안 좋아진 식당은 사장 입장에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손님이 없으면 장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를 넘어서는 기존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에 제동을 거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낮은 수수료는 가상화폐 시장에 활기를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들이 수수료 걱정 없이 활발하게 거래하게 되면
크립토 시장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고 시장이 활발하게 도래하게 된다면 아직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기관과 대중 등의 인식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잭 멜런스의 이런 횡보가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암호화폐 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고, 즉 현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총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유입될지가 가장 큰 핵심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언제든 크립토 시장의 호재거리 터지기만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큰 시세 분출을 할 수 있겠죠. 파란색 지표는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을 보여주고 초록색 지표는 비트코인 거래소 유출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유입과 유출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BTC 거래소 유입은 기관 등 세력의 덤핑을 시사하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BTC 거래소 유출은 기관 등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유입과 유출 모두 저조함으로 방향성 없이 정체된 상태라 보실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지표와 같이 본다면 언제든 시장은 활활 타오를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하고 신호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32,000달러를 지지하면서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나 32,000, 33,000 부분을 잘 다져주고 상승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허나 저가를 깬다면 와이코프 상승 패턴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떨어질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3만 달러를 지지 못한다면 28,000달러, 28,000달러를 지지 못한다면 26,000, 24,000까지도 열려 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희망회로만 돌리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도 조금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큰 상승과 큰 양봉 캔들을 뽑아주기 위해선 2월 8일처럼 큰 이슈가 한번 나와줘야 해요. 그걸 우리는 신호탄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호탄이 쏴줘야 이 시장에 큰 분위기가 반전될 겁니다. 2월 8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달부터 쭉 내려오는 하락장에 모두들 겁에 질려 도망갔었고, 이제 비트코인은 망했다, 도망가자 외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허나 2월 8일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가는 기염을 토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죽었다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허나 큰 상승 신호탄이 터져준다면 언제든 이 시장은 급변할 수 있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 이 시장에 들어올 총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여타 보조지표를 다 확인해보면 20개를 쳤을 때 80% 이상이 적극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몰빵해서 또 사야 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여타저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투자 포지션을 현금으로 맞춰두고 있고 언제든 내려왔을 때 줍줍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결정된 게 없어 보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인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금이 되었든 모든 투자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체감되지 않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함으로써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삼성 주식,
강남의 땅,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자산 증식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하지 못했던 이들은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확실하게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확실한 위험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이들의 공통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요. 어떤 이들은 알았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100% 확신을 할 수 없었겠지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면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높은 확률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률에 투자하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기회를 놓친 이들은 운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라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없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눈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노력을 했을 거죠. 그냥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남이 주는 정보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만히 있음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이고 퇴보입니다. 니콜로 마이카아벨리는 그의 유명한 저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행위 과정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신중하다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판단하여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이 시장에서 위험도를 판단하여 투자의 확률을 높이고 시드 복사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시장에서 승리를 쟁취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확률을 높여나가실 분들은 오늘 영상에 댓글로 화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